오늘은 버섯 된장찌개를 끓일 겁니다. 가장 큰 제가 만드는 요리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이걸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치킨 파우더. 이걸 넣으면은 되게 좋아요. 구수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먼저 재료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의 재료들, 이런 감자나 양파,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깍둑썰기로 했어요. 깍둑썰기에서 약간 더 두텁게. 너무 깍둑썰기 하면은 특히 이런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런 깍둑썰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금방 물러지고 식감도 좀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약간 두껍게, 양파도 약간 두껍게. 하지만 두부는 충분히 깍둑썰기해도 좋아요. 우리 고깃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있죠? 그런 식감을 낼 수가 있어서 좋아요. 버섯도 이제 깨끗하게 잘 씻어서 흐르는 물에 잘 씻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요. 요것만 다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고깃집 된장찌개를 맛을 내는 비결은 된장이랑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를 적절하게 섞어주는 겁니다. 거기다 간장을 조금 더, 양조간장 같은 걸 조금 더 섞어주면 더 맛이 풍부해지는데, 비율은 된장 6에 고추장 4 정도, 혹은 좀 더 된장이 진한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 비주얼이 참 비주얼 비주얼 장난 아니네. 뭐야 이게. 씨. 좀. 저는 이제 된장을 지금 거의 뭐 그냥 제일 싼 된장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보쌈 수육 만들려고 샀던 제일 싼 된장인데, 사실 이 된장으로 써도 충분히 맛이 가능합니다. 뭐 우리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 같은데 거기서도 뭐 좋은 된장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맛있잖아요. 그죠? 자, 고추장이랑 된장을 한 6대4, 혹은 된장 맛을 좀 더 진하게 느끼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7대3까지. 중요한 건 고추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물을 좀 올리죠. 그리고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되는데, 고춧가루는 뭐 그냥 기호 식품이니까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끓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야 국물 맛이 좀 사니까요. 먼저 집어넣고요. 두부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두부는 금방, 두부가 아니라 버섯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 두부는 지금 넣을 겁니다. 왜냐면 두부는 충분히 끓여줘야 국물이 좀 우러나면서 맛있거든요. 자,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별 특별한 기술은 아닌데 위험하니까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하지 마요. 따라하지 마요. 대충 잘라요. 대충 먹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두부를 넣고 같이 우려내는 것도 좋아요. 두부에도 고소한 콩의 맛이 있으니까. 저는 두부를 그냥 뭐 풀무원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1,000원에 뭐 찌개용 두부 뭐 이런 거 팔잖아요. 뭐 2,000원에도 팔고. 두부는 비싸면 비쌀수록 맛있어요. 저는 뭐 강릉 초당 두부 뭐 이런 걸 먹습니다. 두부는 그리고 단단해야 돼요. 좀. 찌개용도 단단해야 되고, 그 부침이나 그런 전용으로 쓰는 것도 단단해야 되고, 고추는 원래 단단해야 돼요. 고추가 아니라 뭐지? 두부는 원래 두부는 원래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저기지. 응? 식감도 좋고. 단단하다는 말이
화학 성분의 그런 걸 사용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천연 재료로 단단하게 만드는 건 그만큼 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은 특징이 뭐냐면 물렁물렁해요. 왜냐면 이제 비율을 좀 더 줄이고 거기에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중량감은 올리고 맛의 담백함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두부는 소규모 공장에서 만든 그 식품 공장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거나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그런 약간 비싼 두부들, 그런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버섯을 넣고 같이 끓이면 돼요. 파도 좀 넣어서 국물을 내고요. 파파파파파. 원래는 애호박을 넣어야 되는데 애호박을 왜 못 넣냐면은 비싸요. 장마 때문에, 긴 장마 때문에, 지금 2022년도 긴 장마 때문에 애호박이 금값이 됐습니다. 하나에 2,980원 정도, 3,000원 꼴이에요. 전에는 두 개에 1,000원 막 이랬으니까 지금은 엄청 비싸요. 근데 이 애호박이 재밌는 게, 호박전을 하면 좀 맛이 좀 나지만 그냥 이렇게 찌개에 넣거나 할 때는 얘가 자기만의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맛이 없기 때문에 애를 넣으나 마나. 비주얼은 좀 다르긴 해요. 된장과 고추장을 잘 풀어주고요. 어차피 끓으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풉니다. 중요한 건 지금 된장찌개를 좀 많이 끓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끓여야 돼요. 그래야 맛이 더 나아요. 모든 음식들은 재료를 풍성하게 했을 때 그 맛이 더 살아나거든요. 재료를 풍성하게 넣었을 때, 그리고 양을 풍부하게 많이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들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식당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한 번에 100인분 막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그러면은 재료가 일단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아주 깊어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 번에 4, 5인분을 만들어 놓고, 요런 보이는 요런 뚝배기 있죠, 뚝배기. 이런 뚝배기에다가 드실 때는 덜어서 따로 끓여서 드시면은 식당을 가나 집에서 먹으나 별 차이도 없고, 사실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끓여 놓은 거는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팔팔 끓여 놓고선 약간 뚜껑 김 나가게 살짝 열어 놓고 하면은 한 일주일 이거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기술들이냐? 우리 어머니 세대의 기술들이죠. 어머님들의 지혜와, 자, 제일 중요한 건 치킨 파우더 있죠. 치킨 파우더를 양껏,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한 이 정도, 한 스푼 넣으면은 맛이 조금만 더 넣었습니다. 맛이 아주 그냥 쌀뜨물 있잖아요. 쌀뜨물로 끓이면은 된장찌개가 구수하고 진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또 달라요. 담백하고 고소하니 아주 그냥. 원래는 여기다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다 같은 그런 합성조미료를 넣는데, 합성조미료보단 치킨 스탁이나 이런 치킨 파우더가 훨씬 더 나아요. 맛이 더 깊어져요. 원래 닭육수는 어느 음식이나 그 베이스를 갖다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닭육수라는 게 결국엔 이런 치킨 파우더나 아니면 직접 닭을 갖다 우려서 만드는 가게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양이 좀 많은데 큰일 나네. 따로 덜어내야 되는데. 항상 이래요. 양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어. 근데 치킨 파우더 들어오니까 냄새가 좋다. 이거 어떡하니? 오우씨, 더 커지는 거야. 간을 좀 보고. 너무 맛있어. 난 내가 만든 거지만 너무 맛있어, 맨날.
난 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버섯을 넣어야 돼. 큰일 났네. 버섯을 넣어야 돼요. 넣으면 되지 뭐. 버섯을 넣을 때는 손으로 찢어서 넣으세요. 버섯은 가위나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찢어서 넣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향이 더 풍부해져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손으로 뜯었을 때 그 뭐랄까 그거를 뭔가 연구를 하면 그 이유를 알긴 하겠죠. 식품영양학이라든지 그러한 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얘는 손으로 뜯으면 그 맛과 향이 더 강해집니다. 버섯을 가위로 잘랐다, 칼로 잘랐다 이런 곳은 이런 음식점은 약간 그럼 큰일 났네. 어떡하니? 너무 많은데. 조금 덜어냅시다. 조금 덜어낸 거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중에 더 먹기로 하고. 달려가는 여성시대. 요게 청양고추 넣으면 더 좋습니다. 청양고추나 좀 더 넣어야겠다. 감자는 된장찌개에서 굉장히 필수입니다. 왜냐면 감자에 있는 전분이라든지 감자가 계속 끓으면서 얘가 약간씩 이제 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감자 탄수화물 자체의 그 뭐랄까 풍부한 고소한 맛 그런 것 때문에 감자는 필수예요. 다진 마늘 안 넣었구나. 여기다가 이제 다진 마늘 좀 넣으시면 더 좋고요. 된장찌개는 다진 마늘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외할머니나 이제 할머니가 해주시던 시골의 그런 된장찌개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다진 마늘 한 큰술 두 큰술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이 이런 해주시는 독특한 그 맛이 있잖아요. 시골의 맛이라기도 하고 그 맛의 특징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진 마늘입니다. 뜨거래 야. 뜨거워 이제. 김수미님 음식 잘하시는 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젊으셨을 적부터 요리로 유명하셨거든요. 지금이야 뭐 텔레비에 나오시니까 유명하신 걸로 생각하지만 예전에 굉장히 젊으셨을 때부터도 유명하셨어요. 지금이야 뭐 장동민 씨나 뭐 이런 분들이랑 나와서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부터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요리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진 마늘입니다. 마늘 굉장히 풍부하게 넣으세요. 그런데 그 다진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이 깊어지고 고향의 맛이 납니다. 한국인들은 마늘 없으면 못 쓰는 것 같아요. 이 된장찌개 특징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이 풍부해집니다. 특히 지금은 치킨 파우더를 넣어서 약간 고기 베이스의 육수가 됐긴 하지만 이런 채소 베이스의 육수는 끓이면 끓일수록 그 맛이 굉장히 깊어지고 맛있어져요. 고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고기는 어느 정도의 한도가 있어요. 걔는 이제 만약에 뼈를 넣었다 그러면 뼈를 너무 장시간 구우면은 뼈가루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채소는 좀 달라요. 끓이면 끓일수록 그 맛이 이제 풍부해지고 깊어집니다. 달려가는 여성시대. 근데 왜 이 노래가 자꾸 팽이버섯 못 넣겠다. 그래 약간 넣어야지 좀 비주얼이 살지.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장난 아니다 지금. 내가 끓였지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 몇 분이냐 러닝타임? 13분? 그냥 올타임으로 풀타임으로 그냥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된장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오래 끓입니다. 한 30분 정도 끓여요.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자, 뜨거워요. 오케이. 네, 맛있겠습니다. 뿅.